자, 페이지가 200페이지네, 그죠? 제6절 예치제도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정확한 제목이, 거기 법 조문에 나와 있어요. 정확한 제목이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의 보장이다. 이런 말이죠.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의 보장. 자, 여기 이제 매년 나오는 거는 아니죠. 거기 지금 몇 회 나왔다 돼 있어? 30회 나왔다 돼 있네. 자, 매년 나오는 건 아니고, 현실성이 없는 제도예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실무에서는 별로 이제 시행이 되고 있지 않는 제도인데, 이게 이제 정착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제 또 가끔씩 출제를 합니다. 자, 제목이 계약금 등의 반환할 채무가 있는 자로 하여금 그 이행을 보장해 주겠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매도인, 매수인 간에 매매 계약이 체결되는 경우에 두 사람 중에서 좀 상대적으로 불리한 사람이 누굽니까? 매수인이 불리하겠죠. 아무래도 매수인은 계약금하고 종도금하고 다 입금을 시키고 명의는 그대로 매도인 명의로 돼 있으니까 매도인이 가지고 도망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매수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이 제도라고 보시면 돼요. 첫 번째가 예치 공고라고 제목을 붙일 수 있는데 예치 공고죠. 공고는 이제 뭐 의무가 아니란 얘기지. 할 수 있다 이 말인데, 자, 개업 공인중개사가 하는 목적은 거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거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거래 계약 이행이 완료가 될 때까지, 거래 계약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는 보통 이제 등기될 때까지라고 보시면 돼요. 등기될 때까지 뭐에 대해서 계약금 등에 대해서 개업 공인중개사 또는 대통령령에서 정하고 있는 자의 명의, 이걸 합쳐버리면 예치 명의자가 돼요. 예치 명의자의 명의로 일정한 기간, 예치 기간이 되겠죠. 예치 기관에다가 예치할 것을 거래 당사자 둘 다예요. 거래 당사자 둘 다에게 권고할 수 있다. 예치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첫 번째로 바꿔서 나올 게 이제 예치 권고를 하여야 한다. 그러면 틀렸어. 여기서 하여야 한다. 해야 하는 거는 의무죠. 근데 저기는 예치 권고라고 돼 있으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할 수 있다. 그리고 둘 다, 거래 당사자 둘 다 그렇게 하겠다고 했을 때 이게 진행이 되는 제도다. 이래 보시면 돼요. 자, 언제까지 예치를 하는가 이 말이, 거래 계약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예치를 하게 돼 있다. 이 말이죠. 등기가 될 때까지. 그럼 이게 이제 알 수 있는 것이 이제 계약금 등,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예치금을 얘기해요. 예치금을 그러면 매도인이 언제 받는 거예요? 거래 계약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예치하는 거니까 거래 계약 이행 완료 시 예치하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죠? 그게 원칙입니다. 거래 계약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계약금 등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걸 언제 받냐면 매도인이 거래 계약 이행 완료 시 받는 게 원칙이라는 거지. 물론 이제 나중에 미리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 매도인들도 그걸 가지고 다른데 뭐 중도금을 준다든지 또 다른 데 써야 되기 때문에 미리 받는 경우는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거래 계약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예치하는 거니까 거래 계약 이행 완료 시 수령한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계약금 등이다라고 하면 이제 계약금 등이니까 첫 번째 계약금 되겠습니까? 두 번째는요, 중도금 되겠네. 세 번째는 잔금. 그럼 이 세 개를 다 해도 되고 세 개 중에 한 개만 해도 됩니다. 우리는 잔금만 하자 그랬을 때 잔금만에 대해서도 예치 가능하다 이 뜻이죠. 자, 예치 명의자로서 첫 번째가 개업 공인중개사, 개업 명의로 예치 가능하다. 그 다음에 이제 대통령령에서 정하고 있는 자가 6명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은행이에요. 그 다음에 보험회사가 되겠죠. 그 다음에 신탁업자, 그 다음에 최신관서, 그 다음에 어딥니까? 공제사업자예요. 네, 협회를 말합니다. 공제사업자, 마지막에 이런 것들을 이제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그렇죠? 전문회사라고 보시면 돼요. 전문회사.
이런 어떤 계약 서류를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전문회사 이렇게 해서 이 6개의 대통령령을 정하는 기관. 자,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 이제 외워줘야 되겠네, 그죠? 예전에 물어봤었습니다. 예치 명의자에 뭐 해당하지 않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물어봤었는데, 자, 요 개업은 따로 외우고 요 6명 있죠. 요거를 이제 앞머리를 따면 이렇게 되는 거지. 음보. 자, 음보는 누구 동생이라고 했죠? 금보 동생. 그런 것만 잘 기억한다. 금보 동생. 음보는 누구 동생? 금보 동생. 금보는 성이 뭐라고 했습니까? 홍금보 아시죠? 홍금보. 자, 그러면 이제 이거 쉽게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 둘째 딸 이름 뭐라고 했어요? 둘째 딸은 은서예요. 은서. 둘째 딸은 은서다. 그럼 첫째 딸은 민서죠. 뭐 금서는 설마 아니겠죠? 민서, 은서. 민서는 이제 중학교 1학년 올라갑니다. 중학교 1학년. 중학교도 우리 초등학교 바로 옆에 중학교로 배정받았어요, 지금. 두 군데 배정받는데 약간 이제 신호등 한 2개 건너가지고 한 15분 동안 걸어가야 되는, 10분, 15분 동안 걸어가야 되는 학교가 있고, 그 초등학교 바로 옆에, 그죠? 바로 1분 만에 가는 학교가 있어요. 그래서 다행히 1분 만에 가는 학교에 배정받더라고. 그래서 이제 중학생이 되겠죠? 예. 요즘에, 좀, 호르몬이 좀 많이 나오더라고 보니까 여름에 호르몬이 많이 분비가 돼서 물론 이제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저하고는 좀 아직까지 관계 괜찮아요. 희한하게. 은서는 뭐라고 했죠? 은서는 태권 소녀라고 했습니다. 2학년 이제 올라가잖아요, 그죠? 태권 소녀. 지금 아직 이제 보니까 국방띠라고 있어요. 국방띠인데 요거 지나고 나서 이제 보니까 밤띠인가 그래요. 밤 지나고 나서 보라가 나와요. 보라띠가. 보라 나오고 난 다음에 이제 빨간띠가 되더라고. 빨간띠 되고 난 다음에 이제 품띠 되고 이제 검은색 이렇게 된더라고 보니까.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일단은. 그래도 띠가 너무 많아요. 들을 때마다 사람이 체육관에서 띠를 막 무슨 색연필도 아니고 지금 24색도 아니고 지금 무슨 색깔을 갖다가 지금 막 무슨 띠를 갖다 그렇게 많이 만들어가지고 막 돈 벌어 쳐먹으려고 진짜 그런 생각밖에 안 들어요 사실. 그래도 우리 은서가 그래도 좀 이렇게 자세가 나오고 좀 이렇게 진행이 좀 빠르니까 이 정도지. 자세 안 나오고 이런 애들은 막 1년 2년 가도 막 계속 그 띠예요. 계속 막 초록에다가 막 계속 그 이상한 뭐 치즈 같은 거 들어가가지고 막 이런 띠 있어요. 치즈인 줄 알았습니다. 치즈를 왜 그 안에 넣어놨어? 치즈 띠가 들어갔다니까 뭐 초록. 그래가지고 하여튼 민서 은서가 그런 상태란 얘기지. 별 말은 없고 하여튼 음보를 기억해라 그 말이에요. 음보의 신체가 어떻다고요? 신체가 뭐 지구 주위를 공전하겠다 그래 보시면 돼요. 공전하겠다. 음보 신체 공전 이게 예치 명의자입니다. 자, 음보 신체 공전이 예치 명의자다. 그러면 예치 기간은 어디냐면은 예치 기간은 금융기관이 있어요. 자, 이 금융기관은 우리 이제 은행도 다 포함이 돼요. 금융기관이니까. 우체국도 포함이 돼. 채신관서도 들어가 있어요. 말은 없지만 채신관서도 들어가 있어요. 우체국이잖아요. 자, 그 다음에 공제사업자 협회를 말하고 그러면 신탁업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도 앞머리를 따면은 금공신, 공부의 신, 뭐 금공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일단은 예치명의자, 예치기간까지 외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예치명의자 중에서 7명이네 결국은 개업까지 포함하면 7명 중에서 좀 불안해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개업이라는 얘기. 개업은 좀 불안하죠. 개업. 그래서 개업 명의로 예치했다면 개업은 의무가 발생이 돼요. 다른 사람 명의로 예치하면 이런 의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가 개업 공인중개사 개업 명의로 예치한 경우 이렇게 되는 거지. 제목이요. 세 가지 의무는 첫 번째가 자기 소유 예치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예치금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분리해서 관리해야 되겠다. 자, 분리 관리해야 되는 이유는요?
개업이 뽑아서 쓰지는 않겠죠, 그죠? 예. 자동 이체된다 이 말이고 나중에 월말 뭐 이렇게. 그 다음에 거래 당사자 동의 없이는 거래 당사자 동의 없이 인출하면 된다 안 된다? 예, 인출 불가예요. 당연하죠. 거래 당사자 둘 다 동의를 해야 인출 가능한 거지. 그래가지고 둘 다 동의해가지고 뭐 100만 원 뽑아가지고 피곤하니까 좀 여기 뭐 소고기도 사 먹고 좀 해라. 그랬을 때 써도 됩니까? 아니 동의했다니까. 동의 없이는 인출하면 안 된다며. 그러면 동의하면 인출하면 되지. 뭐 뽑아서 쓰라고 했는데 뭘 망설입니까? 안 될 것 같아요. 괜히. 동의 없이는 인출하면 안 된다고. 동의하면 인출 가능하다 그 말이죠. 자, 감정을 넣지 마세요. 그 문제에다가. 그죠? 괜히 쓰면 안 될 것 같다 이래가지고 하지 말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예치금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예치금, 계약금 등이 되겠습니다. 대상이 되는 금액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예치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장하는 보증을 설정하래요. 그러니까 얼마인지 정확하게 모르죠 지금. 1억, 2억 정확하게 모르잖아. 숫자가 없잖아 지금. 얼마예요? 예치금에 해당하는 금액이래요. 그러면 예치금이 10억이면 10억이네. 5억이면 5억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인지 몰라. 1억, 2억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예치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장하는 보증을 설정하래요. 보증 설정하는 방법은 이제 나중에 나올 건데 보증보험 공제 공탁 중 한 가지 방법으로 하면 돼. 그래가지고 보증 설정을 했죠. 그러면 증서가 나올 거 아니에요. 공제 증서 같은 거. 증서 나오죠. 증권 이런 거 나올 거 아니에요. 그 관계 증서 사본을 교부하거나 전자문서로 제공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증서를 줘야 되겠죠. 예, 그래서 여기 누구의 의무? 예, 개업 명의로 예치했을 때의 의무다.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뭐냐면은 이 세 번째가 그거예요. 이 세 번째가 예치금 수령이다. 예치금. 계약금 등의 수령. 자, 첫 번째 원칙. 원칙적으로 언제 수령한다 해서 아까 했잖아요. 거래계약 이행 완료 시. 거래계약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예치하니까 거래계약 이행 완료 시 수령하는 게 원칙 맞죠? 근데 예외적으로 미리 수령하는 경우도 있다. 예외적으로. 자, 이런 경우에요. 매도인이랑 임대인. 자, 이런 사람들 우리는 보통 지금까지 뭐라 불렀습니까? 매도인, 임대인. 뭐라 불렀어요? 네? 권리를 이전하고자 하는 의뢰 이렇게 불렀죠?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 사람들 뭐라 부르냐면 예치금, 계약금 등을 수령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자라고 불러요. 맞죠? 이 사람들이 예치금, 계약금 수령하는 사람들 맞죠? 이 사람들이 일정한 사항이 적혀 있는 보증서를 누구한테 교부하냐면 예치 명의자 있죠. 예치 명의자에게 교부를 합니다. 그리고 미리 수령할 수 있어요. 예치금을. 자, 여기서 이제 보증서. 자, 누구한테 교부하라 돼 있어요? 예치 명의자에게 교부하래요. 예치 명의자. 여기에 이제 개업한테 교부한다. 그렇죠? 등록관청한테 교부한다. 그럼 틀렸어요. 예치 명의자에게 교부를 하고 미리 수령할 수 있는데 요 보증서에는 그러면 뭐라고 적혀 있어야 되느냐 이 말이죠. 첫 번째가 그 내용이요. 자, 계약이 이제 해제가 됐다. 이 말은 미리 수령을 했어요. 미리 수령을 했어. 그런 다음에 그 이후에 계약이 해제가 돼버린 거예요. 그럴 수 있겠죠. 계약이 해제가 돼버렸을 경우에 계약금 등에 대해서 반환 채무 이행을 보장해 주겠다는 내용. 그러니까 이 내용이 제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받은 계약금 등에 대해서 반환해 주겠다. 이런 내용이 적혀 있어야 돼요. 이 보증서에. 그러면 이 보증서를 누가 발행했는가? 발행 기간이 있어요. 여기에서 누가 나옵니까? 금보가 나오는 거예요. 홍금보가. 되겠습니까? 금융기관.
금융기관이랑 보증보험회사. 금보가 나오잖아요. 이 금보가. 금융기관, 보증보험회사. 그래서 보증서 발행기관은 금보, 그죠? 예치명의자는 은보신체공전, 예치기관은 금공신. 세 가지예요. 세 가지 기억하고 이렇게 수령까지 보시면 돼요. 자, 밑줄 한번 꺼볼게요. 거기 201페이지에 예치공고 있었죠? 예치공고 밑줄. 개업공개중개사는 거래의 안전보장, 거래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목적이고, 언제까지? 두 번째 줄. 거래계약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완료될 때까지 뭐에 대해서? 계약금, 중도금, 잔금에 대해서 예치기간에다가 예치하도록 거래 당사자에게 공고할 수 있다는 거죠. 공고하여야 한다라고 했으면 틀린 거고요. 자, 밑에 쭉 내려가 볼게요. 예치 명의자 나옵니다. 예치 명의자 양가로 1번에 개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명의, 이게 예치 명의자인데 대통령으로 정하는 명의 밑에 보시면 밑줄 꺼볼게요. 은보 신체 공전 이렇게 기억을 합니다. 은행, 최신관서, 보험회사, 신탁업자, 전문회사, 공제사업자인데 우리 암기법이 어떻게? 은보 신체 공전 그렇게 암기를 해봅니다. 자, 뒤에 예치기관으로서는 금공신 그렇게 암기하죠. 동그라미 1번 금융기관, 공제사업자 2번 신탁업자, 금공신 이렇게 합니다. 예치기관입니다. 자, 4번 개업 명의로 예치를 했죠. 그러면 세 가지 의무가 발생이 된다. 첫 번째 동그라미 1번의 첫 번째 줄이에요. 자기 소유의 예치금과 분리관리.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보면은 거래 당사자 동의 없이 인출해서는 아니 된다. 양가로 2번에 보니까 예치금에 대한 지급 보장 의무로서 보증 설정 의무가 있는데 얼마를 보증 설정하냐면 두 번째 줄 끝에 보세요. 예치 대상이 되는 금액, 예치 대상이 되는 계약금 등에 해당하는 금액. 그렇죠? 얼마인지 모릅니다. 예치 대상이 되는 계약금 등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장하는 보증 설정인데 그 설정하는 방법은 보증보험 공제 공탁 중 한 가지 되는 거지. 보증 설정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오른쪽 페이지에 동그라미 3번에요. 3번의 첫 번째 줄에 보세요. 관계증서 4번을 교부하거나 전자문서 형태로 제공을 해야 되겠다 이 말이고. 자, 됐고. 그리고 거기 양가로 3번 요거 하나 볼게요. 그 세 번째 줄에 양가로 동의 방법, 그 다음에 약정 의무인데 계약금 등의 인출에 대한 거래 당사자 등의 어떤 동의 방법이나 반환 채무 이행 보장에 소요되는 실비 그 밖에 거래 안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약정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밑에 보면 6번에 매도인 등의 사전 수령권이라고 제목을 붙여놨네. 언제 수령하느냐, 수령 시기를 얘기하는데 양가로 1번입니다. 매도인, 임대인 이런 사람들을 뭐라 불렀어요? 계약금 등을 수령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자라고 했고, 언제 계약이 해지가 되지요? 그러면 계약금 등의 반환을 보장하겠다는 내용이 적혀 있는 보증서. 자, 그 보증서가 어디서 발행된 거냐면은 금보에서 발행이 되죠. 금융기관 또는 보증보험 회사에서 발행한 보증서를 누구한테 교부합니까? 예치 명의자에게 교부하고 미리 수령할 수 있다. 예치 명의자 중요합니다. 예치 명의자에게 교부해야 돼요. 다시 한 번 더 보증서 발행 기간을 적어놨네. 어디입니까? 금융기관 또는 보증보험 회사. 금보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까지 보고 한 장을 넘겨보세요. 205페이지에 금지행위가 먼저 나왔네. 그래요. 금지행위를 그럼 볼게요. 그러면 순서를 막 자, 그렇네. 금지행위를 한번 볼게요. 자, 금지 행위는 우리 법 제 33조에 규정되어 있어요.
우리 법 제33조에 금지 행위가 규정되어 있는데 이 금지 행위는 행위 자체를 금지합니다. 행위 자체를. 그러니까는 행위를 하는 순간 금지가 되는 거예요. 그 말은 결과와는 무관하다는 거지. 결과가 이 금지 행위를 통해서 결과가 의뢰인한테 좋게 영향을 미치든 안 좋게 영향을 미치든 무조건 다 금지 행위를 하는 순간 금지 행위 한 거죠. 결과와는 영향이 없다.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33조 자, 조문을 한번 보세요. 33조에 제1항이 있죠. 제1항에 보면은 거기 1호부터 쭉 내려가면 지금 9호까지 돼 있죠. 이거는 누구한테 적용되냐면 개업 등에게 적용된다라고 돼 있잖아요, 지금. 개업 등에게 적용되는 금지행위가 1항에 규정되어 있는 것들이고, 자, 밑에 중간에 보면 2항이라고 있어요. 누구든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다음 개업 등의 업무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 요거 이제 최근에 신설된 것으로서 요게 이제 개업 등의 업무를 방해하는 거니까 일반인한테 적용되는 거예요. 일반인한테. 그러니까 일반인한테 적용되는 게 33조 제2항이다. 이렇게 구분해 주셔야 돼. 거기 5가지가 있죠. 5까지 넘겨볼게요. 자,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거기 206페이지 1번 33조 제1항 적용 대상이 누구라고 되어 있습니까? 개업 등. 누군지 아시죠? 다시 한번 개업 등은 누굽니까? 개업이랑 소속이랑 보조원이랑 임원이랑 사원이랑 그 밑에 되어 있죠. 그렇게 하고 자 여기서부터 한번 해볼게요. 자, 첫 번째가 거기 순서도 막 지 맘대로 되어 있는데 지금 첫 번째가 매매업이라고 볼 수 있어요. 조문 순서가요. 매매업이에요. 매매업. 일단은 이제 설명을 좀 듣고 나중에 밑줄을 한번 꺼볼게요. 매매업이라는 제목 붙일 수가 있지. 조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개 대상 물에 대하여 매매를 어떻게 하는 거? 업으로 하는 거는 금지다. 그래 보시면 돼요. 중개 대상 물에 매매를 업으로 하는 건 어떻게? 금지라는 거지. 중개대상물이라고 하면 5가지 뭡니까? 중개대상물 5가지. 토건, 입간공. 그렇죠. 토지, 건축물,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 토건, 입간공에 대해서 매매, 사고 파는 걸 말하죠. 매매를 업으로 하는 거,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건 금지예요. 그러면 중개대상물이 아닌 다른 자동차를 매매로 업으로 하는 거는 금지행위가 아니라는 거지. 금지행위이냐 아니냐를 물어봤을 때. 판단할 줄 아셔야 돼요. 금지행위에 해당하냐 안 하냐를 판단할 줄 아셔야 돼요. 자동차의 매매를 업으로 했다? 금지행위 아닙니다. 자, 예를 들어서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가 자동차에 대해서 매매를 업으로 했다. 금지행위입니까 아닙니까? 다시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가 자동차에 대해서 매매를 업으로 했다. 금지행위입니까 아닙니까? 오늘 2시까지 2시까지 수업. 자, 다시 한 번 더. 법인인 개업 아시죠? 자동차에 대해서 매매를 업으로 했죠? 금지행위입니까? 아닙니까? 아니란 얘기예요. 금지행위 아니라 하고. 아니죠? 네. 금지행위가 되려면 일단 토건 입간공에 대해서 매매를 업으로 해야 금지라니까. 그렇죠? 자, 법인인 개업이 자동차에 대해서 매매를 업으로 한 것은 금지행위 아니라고요.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금지행위이냐 아니냐를 판단했을 때 금지행위 아니라고 하셔야 돼. 근데 이제 위반한 건 위반했어요. 뭘 위반했냐면 겸업 위반을 한 거예요.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금지행위이냐 아니냐를 판단했을 때 아니라고 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는 금지행위 이 부분은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토건 입간공에 대해서 아파트를 계속 예를 들어 아파트를 사고 팔았다 하면 그거는 금지행위 한 거예요.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파트를 계속 사고 팔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지. 중개를 해줘. 중개를 소개를 시켜줘야지. 그렇죠? 네. 그래서 매매를 업으로 하는 건 금지다. 그래 보시면 되고. 두 번째가 무등록 개업 공인중개사 무등록 개업과의 무슨 행위? 협력 행위예요. 무등록 개업 아시죠?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하지 아니하고 무등록 개업 공인중개사 무등록 개업인 사실을 중요한 거 뭐예요? 알면서
알면서 그를 통하여 첫 번째 중개를 의뢰받는 거예요. 의뢰받거나 또는 자기의 명의를 이용하게 하는 거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조문을 충실하게 하셔야 돼. 다시 한번 무등록 개업인 사실, 이 말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 무등록 개업인 사실을 중요한 게 뭐예요? 알면서 그를 통해서 무등록을 통해서 중개 의뢰받거나 자기의 명의를 이용하게 했대요. 그러면 오하니까 둘 중에 한 가지만 해도 금지행위 한 거네. 두 개 다 물어보는 게 아니고 하나 물어봐요. 무등록 개업인 사실을 알면서 중개 의뢰받는 행위, 이래 나오면 금지행위. 무등록 개업인 사실을 알면서 자기의 명의를 이용하는 행위, 금지행위. 그렇죠? 자, 그러면 무등록 개업인 사실을 모르고 의뢰받았다. 금지행위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잖아요. 무등록 개업인 사실을 알면서 의뢰받으면 금지고 모르면서 의뢰받는 건 금지행위 아니라고. 자, 무등록 개업인 사실을 모르고 한 100차례 받았다. 금지행위 했습니까? 안 한 거라고. 100차례쯤은 좀 심하네. 그러면서 감정을 놓고 풀면 안 된다고. 문제 아시겠죠? 100차례든 한 차례든 모르고 받았다 그러면 금지행위 아닙니다. 무등록 개업인 사실을 알면서 의뢰받았는데 계약 체결이 안 됐다. 금지행위 한 겁니까? 한 거지. 무등록 개업인 사실을 알면서 의뢰받았는데 계약 체결이 안 됐으니까 좀 안타깝네 그러면서 금지행위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 아시겠죠? 문제에다가 감정을 막 넣으면 안 되는데 시험장 가면 또 감정이 막 들어가요. 희한하게. 조심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중개보수 또는 실비에 대한 초과수수. 법정 한도를 초과해서 받았다 그 말입니다. 자, 사례 대표적으로 증여 명시가 돼 있고 그 밖에 어떠한 명목,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명목 불무이란 소리예요. 어떠한 경우에도 안 된다 이 말이지. 사례 증여 그 밖에 어떠한 명목 불문이다. 수고비, 식사비 합의해서 받았다. 그냥 잘한다고 주고 싶어서 그냥 받았다. 안 된다. 사례 증여 그 밖에 어떠한 명목으로도 중개를 해주고 받는 보수, 중개보수 또는 실비에 대해서 법정 한도를 초과. 자, 여기서 보시면 두 가지 중요한데 여기 보면 중개 있죠. 중개보수라고 돼 있잖아요. 우리가 보수가 중개해주고 받는 보수 말고 다른 업무를 해주고 받는 보수도 있잖아. 다른 업무를 해주고 받는 보수는 관계없어요. 많이 받아도. 중개를 해주고 받는 보수는 반드시 법정 한도를 초과하면 안 됩니다. 초과 안 했으면 괜찮죠? 근데 초과한 경우 이 말이에요. 초과했다. 초과한 경우에 초과해가지고 뭘 받았어요? 돈뿐만이 아니라 물건, 금품. 물건을 받았다 그 말이지. 돈뿐만이 아니라 물건 안 된다. 그림 됩니까? 그림. 초과해가지고 그림 동양화 됩니까? 안 되고 서양화는? 동양화가 안 되는데 서양화가 되겠습니까? 그죠? 행운의 열쇠 이런 거. 금덩어리 안 되죠? 말 이런 거는 동물 이런 거 말 됩니까? 말 안 되지. 초과 안 하면 됩니다. 초과 안 하면 중요한 거는 초과. 돈뿐만 아니라 물건 안 된다고. 자, 그럼 네 번째 가볼게요. 네 번째. 제목이 뭐예요? 거짓된 언행이라고 보시면 거짓된 언행. 자, 거짓된 언행이라고 하면 거래상의 중요사항. 자, 거래상의 중요사항은 그 사실을 알았다면 적어도 그 조건으로는 거래를 하지 않았을 정도의 사항이다. 중개상물 자체일 수도 있고, 그죠? 주변의 입주 조건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했냐면은 거짓된 언행을 했어요. 거짓된 언행 그 밖의 방법. 자, 그 밖의 방법은 침묵을 지킨 거지. 고지해야 될 사항인데 고지를 안 한 거예요. 이걸 얘기했다가는 거래를 안 할 것 같으니까 고지를 안 한 거지. 중대한 하자 같은 거 있죠. 또 확인 설명해야 되는 그런 사항인데 아주 이런 침묵을 지켰다. 자, 그래가지고 의뢰인의 판단을 어떻게 했어요? 판단을 원래부터 흐려요. 원래부터 흐리고 원래 흐리멍텅하고 흐리멍텅한 데다가 그르치게 한 거죠. 그르치게. 자, 이 네 가지를 보면은 제목이요. 매매업이죠.
무등록과의 협력이죠. 초과 수수, 중개보수, 그 다음에 거짓된 언행 해가지고 매, 그 다음에 무, 수, 거 이 네 가지 그렇죠. 매무수거 이렇게 암기를 합니다. 매무수거 되겠습니까? 네 가지를 같이 외워야 돼요. 제재가 똑같으니까 매무수거 매무수거로 외웁니다. 자 이제 다섯 번째가 제목이 관련 있는 증서 요거예요. 관련 있는 증서, 관계 증서, 관련 있는 증서. 자, 양도, 알선 등이 금지가 되어 있는 부동산 등의 분양, 임대 등과 관련 있는 증서. 이 증서가 보통 청약저축증서, 청약부금, 청약통장 같은 거 있죠. 주택상환사채, 건물철거증명서 같은 거 이런 증서에 대해서 첫 번째 매매 교환을 중개하거나 또는 두 번째 그 매매를 업으로 하는 거예요. 총 세 가지입니다. 여기 보시면 매매 중개, 교환 중개, 그 매매 업으로 하는 거. 세 개 중에 한 가지만 해도 금쟁이 한 거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직접 거래예요. 직접 거래란 말은 중개 의뢰인과의 무슨 거래? 중개 의뢰인하고의 직접 거래를 말해요. 중개 의뢰인의 직접 상대방이 되면 안 돼. 중개 의뢰인이 이거 팔아주세요 했는데 개업이 그거 사버리면 안 돼. 매수인이 되면 안 된다고. 정상적으로 이제 법을 위반하지 않는다면 와이프 명의로 사야 돼요. 다른 사람 친구 명의로 사야 돼요. 되겠습니까? 직접 상대방이 되면 안 됩니다. 자, 이거 뭐 하나 사주세요 했는데 내 걸 팔면 안 된다고. 내가 매도인이 되면 안 된다고요. 되겠습니까? 근데 이때 의뢰인에는 누가 들어가 있습니까? 이때 의뢰인 대표적으로 소유자죠. 그리고 대리인도 있습니까? 수임인도 있다는 사실. 같은 사람이니까. 직접 거래의 종류를 불문해요. 매매든 교환이든 임대차든 저당거래든 뭐 전세거래든 거래 종류 불문. 의뢰인의 승낙 여부 불문. 보수의 수령 여부 불문. 어떠한 경우에도 직접 거래 안 된다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일곱 번째가 쌍방대리. 쌍방대리는 거래 당사자 둘 다 대리하는 거예요. 둘 다 매도인 매수인 둘 다 대리해서 혼자서 뭐 하는 거예요? 계약서를 다 적는 거예요. 그럼 어느 이제 일방에 피해줄 우려가 있다라고 판단에 대해서 쌍방 대리는 안 된다. 일방 대리는 가능하죠. 일방만 대리하는 거는 된다 이 말이에요. 일방 대리요. 자, 그다음 이제 여덟 번째가 투기 조장입니까? 투기 조장. 탈세 등 관계 법령을 위반을 목적으로 해서 첫 번째가 미등기 부동산이에요. 미등기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보존 등기 하지 아니한 부동산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서 권리 변동이 제한되어 있는 부동산, 이걸 전매 제한 부동산이라고 그래요. 자, 요거에 대해서 매매를 중개하는 등 부동산의 투기 조장. 그래서 이제 전매했는데 결과적으로 전매 차익을 올리지 못했다. 결과는 무관하니까 그래도 금쟁이 한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매매입니다. 매매. 여기 매매가 들어가야 돼요. 매매하는 거죠. 만약 임대다 그러면은 이거는 금지 행위로 위반되는 건 아니다. 그래 보시면 돼요. 자, 이제 아홉 번째, 열 번째가 최근에 들어간 거예요. 아홉 번째가 뭐냐면 제목이 시세 부당입니까? 시세 부당이라고 제목을 붙일 수 있죠. 요건 뭐냐면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또는 제3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해서 거짓으로 이제 거래가 완료됐다. 거짓 거래 완료. 자, 거짓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밉니다. 꾸며가지고 첫 번째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줍니다.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또는 두 번째 부당한 영향을 줄 우려. 우려만 있어도 금지행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만 나오겠죠. 줄 우려가 있는 행위 했으면 금지행위 한 겁니다. 주거나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 자, 10번째가 중개 제한이에요. 제목이요. 중개 제한. 오늘 단체를 구성을 합니다. 단체를 만들어서 첫 번째가 특정 중개 대상 물에 대해서 특정 중개 대상 물에 대한 중개를 제한하는 거예요. 중개를 제한한다. 자, 두 번째는 제한하거나 또는 두 번째가 단체 구성은 해서 단체 구성원 이외의 자. 단체 구성원 이외의 자와 공동으로 중개하는 거. 공동 중개를 제한하는 거예요. 왕따시키는 거지.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9번, 10번 같은 게 이제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 행위라고 최근에 많이 하기 때문에 교란 행위로 정의해 놨습니다. 9번, 10번이 지금. 그래서 이거 방금 6개 있죠. 이걸 어떻게 해오냐면은 관련 있는 증서, 직접 거래, 그 다음에 쌍방 대리, 투기 조장, 시세 부당, 중개 제한 해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관직상, 투시중 이렇게 관직상, 투시중 6개죠. 관직상, 투시중 이렇게 암기합니다. 제재가 똑같아요. 일단은 관직상, 투시중 앞에 매무수고 있죠. 그 다음에 관직상, 투시중 4개, 6개 별도로 이렇게 전부 다 금지행위 맞죠? 금지행위고 매무수고 따로 외우고 관직상, 투시중 이렇게 끊어가지고 관직상, 투시중 제재가 똑같으니까 암기법이 그래요. 그래서 요게 지금 10가지가 누구한테 적용되겠습니까? 개업 등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까지 한번 볼게요. 요까지 보고 206페이지에 지금 순서를 한번 보세요. 내용이 나와 있는데 양가로 1번 지금 거짓행위라고 돼 있죠. 이게 이제 거짓된 언행 이렇게 제목을 붙이는 거죠. 밑줄 엮어보세요. 제목에다가 거래상의 중요사항 밑줄.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했어? 거짓된 언행 그 밖의 방법 밑줄. 거짓된 언행 그 밖의 방법. 그 밖의 방법은 침묵을 의미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판단을 그르치게 이렇게 했단 말이죠. 206페이지죠. 내용 양가로 1번. 그럼 거래상의 중요사항이 뭐냐? 그 말이에요. 거래상의 중요사항은 동그라미 2번이에요. 동그라미 2번 거래상의 중요사항은 밑에서 세 번째 줄입니까? 거래 당사자가 그 사실을 안다면 거래를 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동일한 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리라고 판단되는 사항 되겠습니까? 그 사실을 알았다면 적어도 그 조건으로는 거래를 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게 이제 중개상물 자체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입지 조건일 수도 있습니다. 가격일 수도 있고요. 그러한 내용들이 좀 판례에 막 적어놨죠 지금. 자, 그래서 판례는 일단은 넘어가고 양가로 2번에 볼게요. 양가로 2번에 사례 이게 지금 뭐냐면 중개보수 실비의 초과 수수를 말하지요. 사례 증여 그 밖에 어떠한 명목 자 이게 뭐예요? 명목 불문이란 소리고요. 법정 보수 법에서 정한 보수 또는 실비에 대해서 초과 동그라미 금품을 받았다 그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초과하지 않으면 금지행위 아니다. 돈뿐만이 아니라 물건도 안 된다 그 뜻이에요. 뒤로 한번 넘어가 보세요. 자, 동그라미 니은 위에 보면 동그라미 니은 있죠. 동그라미 니은에 보시면은 법정 한도액을 초과하는 보수의 약정 있죠. 법정 한도를 초과하는 보수의 약정은 전부 무효가 아니라 그 초과분에 대해서 무효라는 거 알아두셔야 돼요. 초과분에 대해서 무효고 리을에 보시면은 리을 법정 보수와 실비 이외에 자동차 고가의 미술품 상품권 이런 것도 금지되겠다 이 말입니다. 자,
그리고 그 외에 판례들도 조금 기억해야 되는데 요거는 뭐 다음 수능할 때 한번 볼게요. 하나 넘겨보세요. 양가로 3번에 이게 이게 매매업이죠. 중개대상물에 대해서 매매를 업으로 한다 이 말이죠. 중개대상물에 대해서 매매를 업으로 한다. 그게 금지 행위고요. 동그라미 3번에 보시면은 자, 매매업은 금지 행위에 해당이 되나 임대업에 대해서는 금지 행위는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임대 같은 경우에는 금지하고 있는 규정은 없다 이 말이 이제 금지 행위의 위반은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밑에 양가로 4번에 이게 무등록과의 협력 행위를 말하겠습니다. 무등록 개업 공인중개사의 사실을 알면서죠. 밑줄 거 볼게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영위하인 자인 사실을 알면서 동그라미 알면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인 사실을 알면서 중개 의뢰 밑줄 그 다음에 자기 명의 이용 둘 중에 한 가지만 해도 금지행위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결과는 무관하다 이 말이에요. 계약 체결 안 돼도 금지행위 한 거고 모르고 받았다면 금지행위 한 것이 아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오른쪽 양가로 5번에 지금 네 가지 지금 매무수거가 다 나왔습니까? 예, 매무수거 이게 매무수거죠. 매무수거고요. 자, 양가로 5번에 지금 이게 관련 있는 증서를 말하겠습니다. 양도할세 등이 금지된 부동산 등의 분양, 임대 등과 관련 있는 증서, 매매 교환 중개하거나 그 매매를 업으로 한다. 그래서 두 번째 줄에 보시면 청약 증서 같은 거 있죠. 청약 저축 증서, 청약 부금, 주택 상환 사채, 무허가 건물 확인서, 건물 철거 증명서 이런 것들 전부 관련 있는 증서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한 장은 넘겨볼게요. 양가로 6번에는 직접거래라고 돼 있네, 그죠? 직접거래와 쌍방대리. 누구하고 직접거래예요? 네, 중개 의뢰인과의 직접거래. 금지행위고요. 거래 당사자 쌍방대리 하면 금지행위다. 그래서 밑에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은 첫 번째 줄에 소유자 찾았죠? 동그라미 2번 첫 번째 줄 끝에 소유자 그리고 그 밑에 줄에 대리인도 있고요. 그 밑에 줄에 수임인 이렇게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의뢰인이라 보시면 되고 그리고 됐습니다. 일방 대리는 금지행위가 아닙니다. 일방 대리는. 그리고 동그라미 4번을 보세요. 제일 밑에 동그라미 4번에 보시면은 허락을 받았다. 이게 승낙이죠. 승낙 동의를 받았다. 승낙을 했거나 뭐 거래 유형 이런 거 다 불문합니다. 다 금지행위입니다. 보수 수령 여부나 그렇죠? 뭐 승낙이나 거래 종류 불문합니다. 금지 직접 거래는 안 된다 이 말이고요. 한 장 넘겨볼게요. 양가로 7번에요. 여기 이제 투기 조장입니다. 탈세 등 밑줄 긋고 소유권 보전 등기, 이전 등기 하지 아니한 부동산, 미등기 부동산, 그 다음에 전매 등 관계 법령에 따라서 권리 변동이 제한되어 있는 부동산, 전매 제한 부동산, 요거에 대해서 매매 동그라미는 매매를 중개하는 등 부동산 투기를 조장한다 이래 보시면 돼요. 물론 이제 전매 차익을 올리지 못했다. 동그라미 니은에 보세요. 동그라미 니은의 두 번째 줄. 동그라미 니은 두 번째 줄. 전매 차익이 없다 하더라도 투기 행위에 해당한다. 이 말은 금지 행위에 해당한다 그 뜻입니다. 그 정도 보고요. 자, 오른쪽에 8번은 교란 행위죠. 얘가 제목이 뭐예요? 시세 부당입니다.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3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해서 거짓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밉니다. 그래서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만 있어도 금지행위 한 것이다. 자, 양가로 9번이죠. 거래 질서, 이것도 교란 행위입니다. 중개 제한이라고 제목이 단체를 구성하죠. 그래서 특정 중개상물에 대한 중개 제한하거나 단체 구성은 이외의 자와 공동중개를 제한하겠다 그 말이지. 자, 여기까지가 뭐냐면 여기까지가 매무수거, 그 다음에 관직상 투시종 10개 이게 개업 등에 적용되는 금지 행위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한 장 더 넘겨보세요. 33조 제2항 이게 이것도 교란행위입니다. 밑줄 꺼볼게요. 적용 대상이라고 해서
누구든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개업 등의 업무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라고 돼 있어.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개업 등의 업무를 방해해서는 안 되는 거니까 일반인에게 적용되는 금지 행위다. 323조 제2항이요. 그래서 쭉 가면 그때 제일 밑에 박스가 있어요. 박스. 이 박스 안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게 일반인한테 적용되는 금지 행위인데 밑줄만 한번 꺼볼게요. 동그라미 1번. 자,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인데 밑줄 꺼볼게요. 특정 개업 등에 대한 중개 의뢰 제한하거나 제한 유도 이렇게. 그러니까 특정 개업에 대해서 중개 의뢰 제한하거나 제한 유도한다 이 말이죠. 그 말은 이제 왕따시키는 거지. 쉽게 얘기하면 왕따. 특정 개업에게 중개 의뢰 제한 유도 이렇게 보고. 자, 동그라미 2번이에요. 첫 번째 줄 끝에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 광고 또는 중개하는 특정 개업 등에게 중개 의뢰를 하도록 유도를 해가지고 다른 기업들을 차별하는 거죠. 부당하게. 이것도 왕따시키는 거죠. 그 다음에 3번에 보시면은 밑줄 꺼볼게요.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 의뢰하지 아니하도록 유도.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 안 되는 거니까 높게 잡히겠죠. 그래서 교란 행위가 되겠습니다. 거래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가 되겠고요. 4번에 보시면 개업의 정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방해하는 것들. 마지막에 밑줄 꺼볼게요.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광고 하도록 강요하거나 요거랑 대가를 약속하고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광고 하도록 유도. 요거랑 아까 2번이랑 비슷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 유도하고 그렇죠? 거래 질서를 이렇게 교란시키는 것들이죠. 이 5가지. 이 5가지는 누구한테 적용된다고요? 일반인한테 적용된다. 이래 보셔야 돼요. 구분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요 전부 이 5가지 이 내용 전부 교란행위입니다. 교란행위를 알아두셔야 돼요. 아까 관직상 투시 중에서 시세부당이랑 중개제한 저 2가지가 교란행위고 최근에 들어간 거 교란행위고 요 5가지가 교란행위예요. 되겠습니까? 나머지는 교란행위 아닙니다. 매무수거란 관직상투는 교란행위 아닙니다. 교란행위 아니고 그 위에 나머지들이 교란행위라 보시면 알아놓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교란행위 신고센터를 운영을 하게 되겠죠. 요거는 다음 순환 때 보겠습니다. 넘어가고요. 그럼 이제 221페이지에 이제 손해배상 책임이 나오네, 그죠? 요게 이제 다음 주에 여기서부터 나갈게요. 다음 주에요. 다음 주에 손해배상 책임. 자, 이제 여러분들이 거의 뭐 한 반 정도 안 했네, 그죠? 많이 남았네 보니까 책이. 근데 이제 뒷부분도 여러분들 중개실무 쪽에 양이 많은데 중개실무 쪽은 시험에 나오는 거 필요한 것만 합니다. 뒤쪽에 양이 많다 하더라도 우리는 앞에 이 법령 파트 있죠? 이 파트가 확실하게 돼야 돼요. 여기서 이제 28문제 정도가 나오니까 많이 나오죠. 다 맞춰야 되기 때문에 꼼꼼하게 하는 거예요. 자, 일단은 여기까지 하고 이번 주 다음 주는 여러분들 다음 주에 뭡니까? 다음 주는 뭐 설 연휴입니까? 설날 다음 주 목요일 날은 설 연휴가 아니죠. 월, 화, 수요일까지입니까? 그런데 딱 수요일까지네. 수요일까지 일단 좀 쉽니까, 여러분들? 학원 안 오죠? 예. 학원 안 올 때 뭐 할 겁니까? 예? 설 공부? 일단은 설날에는 좀 약간 이제 놀아줘야 됩니다. 놀고 이제 집안일도 좀 도와주고 추석 때는 공부하셔야 돼요. 그게 여러분들 공부 1년 스케줄이에요. 설날에는 좀 집에 좀 일 도와주고 추석 때는 공부하셔야 돼요. 추석은 보통 시험 한 달 전이기 때문에.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수요일까지 좀 쉬고 목요일날 쉬면 안 되는 거예요. 뭐 계속 놀라고 또 한번 놀기 시작하면 또 계속 놉니다. 그러니까 적당하게 책도 좀 봐주고 하셔야 돼. 시간 날 때. 너무 놀면 안 됩니다. 흐름이 다 깨지기 때문에. 자, 그래서 목요일날 다들 또 수업 때 새로운 마음으로 또 올 수 있도록 하시고 한 주 잘 보내시고 즐거운 설날 연휴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 많이 했습니다.